한국에 오는 그러니까 방한 외국인들이 역대 최다인데 관광 수지는 적자다. 작년 동기 대비도 15.9% 넘어섰고 우리나라는 항상 적자예요. 네, 항상 적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너무 많이 나가요. 지금 면세점 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가 제일 많이 올랐게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진짜요? 네. 목욕탕 갔나? 뭐야, 놀리는 거야? 거기 메뉴 중에 하나가 진짜 MSGR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캐대헌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볼 수가 없죠. 보셨어요? 이렇게 난리인데. 못 봤죠. 그러니까 한 10분 봤나? 다는 못 봤죠. 본 겁니까? 뭐 제대로 말씀하십시오. 제대로는 못 봤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오늘 특히 관광과 연결해서 우리 쪽 캐대헌도 이야기도 좀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를 딱 보니까요, 이런 기사 나와요. 역대 방문객 최다, 근데 적자. 이런 기사가 되게 자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한국 관광객. 한국에 오는 그러니까 방한 외국인들이 역대 최다인데 관광 수지는 적자다라는 게 계속 캐대헌 나오고 때문에 있습니다. 정말 이게 SNS 제 그 타임라인에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이 올 일이야? 무슨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지금 아래층에서 계속 와요. 막 이러고 있어. 이거 정말 희한한 현상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관광 수지는 적자다. 네, 그래서 실제로 좀 수치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방한객이 1월부터 7월 누계 올해 상반기 1,0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도 15.9% 넘어섰고, 그리고 이게 2019년 대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때 동기간 대비 106%로 이제 거의 회복이 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비교하시는 건 이제 코로나 이전. 네, 코로나 이전 비교하자면 그렇고, 그래서 이 추세로라면 이제 역대 최다를 또 경신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는데 뭐 중국이 관광이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은 정말 캐대헌 때문에 뭐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오니까 그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저 사실 이야기가 너무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만성적이거든요. 사실 관광 수지 적자가 나온 지 거의 뭐 계속 거의 7년 연속이고 우리나라는 항상 적자예요. 네, 항상 적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많이 나가니까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일단 너무 많이 나가요. 수지로 따지자면 우리가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해외여행 너무 자주 하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국인만큼 사실 이렇게 해외여행 많이 가는 국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보자면 이게 관광 수지라는 말도 있고 여행 수지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여행 수지는 이제 유학생들이 소비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걸 제외하고 순수 여행을 따져보면 이제 관광 수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 수지를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적자냐라고 하면은 58억 달러 정도로 적자다라고 8조 나오고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 그죠? 네.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좀 수치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요. 보면 1인당 관광 수입,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 명당 얼마나 쓰느냐 네. 라고 하면 객단가라고 할 수 있죠. 한 1,000달러 정도 돼요. 1,000에서 1,011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1인당 관광 지출액이라고 하면은 982달러 정도 돼요.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광 수입은 계속 증가하긴 했어요.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워낙 지출이 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적자가 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적자가 났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든 우리가 흑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를 고민을 해보자면은 저는 이거를 좀 일반화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뭐 부족한지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아까 김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19년 이전에는요 진짜 워낙 유커라고 하죠. 중국인들 보부상 이끌어가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너무 셌어요. 이분이 한 번 왔을 때 사가는 양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1인당 이 지출, 그러니까 관광 지출액이 엄청 컸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좀 우리가 수치를 지금 다시 보자면 많이 바뀐 게 이제 그러면은 국가 간에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오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국적이 정말 다변화가 됐어요. 오히려 2019년 대비 중국인들은 아직 그때 수준을 회복 못했고요. 대신에 미국, 대만, 일본,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네.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했을 때 거의 40% 증가하고요. 미국도 43%, 유럽도 거의 20%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의미하네. 엄청 유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 1인당 객단가가 당연히 뭐 적은 건 맞지만 2019년 대비 그런데 유커가 아직 100% 회복, 지금은 심지어 유커가 많이 없어요. 개개인으로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커가 없는 상황에서 객단가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 국가가 다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관광 적자라고 딱 이 규정 짓기에는 유의미한 어떤 수치들이 뒷단에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관광 수지 적자는 우리 화폐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높아지면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구매 파워가 세지기 우리가 때문이죠. 5년 전, 10년 네네. 전보다 소득이나 이게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 수지 적자가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흑자가 되려면 우리 국민들이 안 나가서 관광을 안 해야 되잖아요. 뭐 에티오피아나 뭐 라오스 국민들 안 나가니까 관광 수지 다 흑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적자를 나쁘게 봐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많이 나가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진다. 그다음에 유커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예전만큼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시장 얘기로 많이 하잖아요.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만 바라봤거든요.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온다 안 온다? 그리고 얘들이 오면 어떤 업종이 오르냐? 그럼 뭐 1번 화장품, 2번 면세점, 뭐 숙박업체, 그다음에 카지노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관광객들의 스타일도 완전히 코로나19 이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체 관광객들 아까 우르르 와가지고 중국 관광객들 면세점 딱 풀어놓으면 면세점 가가지고 잔뜩 싸고 딱 돌아가는. 근데 지금 면세점 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면세점들 주가는 추락했고 개별적으로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소소하게 돌아다니고 SNS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지도 보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매 파워는 면세점 이런 게 없어서 좀 줄었을지는 몰라도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매출이 대기업으로 이렇게 모여들던 옛날 면세점들이 다 가져가던 거를 지금은 자영업 소매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퍼지는 것 같아서 좋은 지적이에요. 네, 단순하게 그게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다 이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질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에이펙에 되면 이제 중국은 조금 더 허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증시로 보면 일본은 여전히 약간 중국 관광객들이랑 저거에서 카지노하고 호텔 쪽이 완전히 살아났고요. 최근에 가장 좋아요. 카지노 쪽에서도 이거 걔네들 이렇게 베팅하는 금액이나 뭐 이런 걸로 보는데 그게 살아나니까. 그리고 나서가 화장품 좀 괜찮고 면세점은 아직도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는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어떤 품목이 그러면은 지금 2019년 대비 2025년 관광 한국 와서 외국인들이 어떤 걸 쓰냐라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신한카드에서 외국인들이 카드 실적 매출을 추적해봤어요. 맞아요. 카드 보면 나오죠. 뭐가 제일 많이 올랐게요? 맞춰보세요. 트렌드 능력고사입니다. 아니 저기 아니야? 다이소? 다이소 들어와 있습니다. 네. 빙고. 자, 미용 제가 알기로 그런 미용 거안 이쪽도 여쭤보셨죠, 굉장히 박사님이. 많이 아주 하셨다고. 황당한 거니까 우리한테 물어본 거지. 네. 조금 한 번만 요즘 애들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요즘 애들 시선이 없어요? 제 눈에 이거 벗으면 요즘 애들이 될라나? 한 번 더. 뭐가 요즘 애들 있어? 뭐 할까요? 요즘 애들 그냥 이렇게 쳐다봐요. 젠지 스테어. 또 정치 얘기할 뻔했어요. 최근에 감봉띠 이거 뜯은 수사관도 젠지 스테어를 보여줬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맞아요. 많이 쳐다보도.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못한 거다. 네. 아주 다행히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인생 네컷. 제일 오 많이 마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진짜요? 네. 1등으로 올랐습니다. 그게 브랜드 이름이죠? 네네, 맞습니다. 저기 들어가서 사진 찍는.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올리브영. 올리브영은 올리브영.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3위가 제일 재밌어요. 사실은. 3위 맞춰보세요. 제발. 재미없기만 해봐. 진짜. 3위. 3위. 캐대원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해대형과 관련이 있다. 네. 뭐 있었지? 목욕탕 갔나? 오. 맞아요? 아니요. 뭐야 놀리는 거야? 아닙니다. 박물관이요. 국중박. 아, 국립중앙박물관. 네. 와우. 그죠. 근데 이제 나 싫어. 솔직히 국립중앙박물관 애들 데리고 맘 먹을 때 아무 때나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 많아고 못 가요. 난 너무 싫어. 그 정도예요? 지금 가보시면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 그 입장도 잘 못합니다. 네, 정말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요. 거기 말고 공주 부여 가도 좋은 박물관이 있다고 좀 글로 좀 가라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실은 저도 많이는 안 가봤지만 갈 때마다 야 이런데 왜 사람들이 안 오지? 예, 그 더군다나 없는데. 무료인데. 무료인데. 그리고 이제 아시아 돈- 1등입니다. 돈 받아야 돼요. 아시아 우리도 1등이고요. 돈 전 받아야 돼, 세계 이제. 6등입니다. 네, 진짜 이번에 이제 요즘에. 특별전을 하면 봤거든.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수요가 많을 때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은 뭡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왜 조절합니까? 아니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런데 돈도 벌고 세금- 있어요. 네. 요즘에 돈도 잘 벌고 있죠. 저거. 네, 저거 뭐야 굿즈. 뮤즈라고 합니다. 아 거기는 뮤즈라고. 정말 잘 만들어. 정말 멋있어. 제가 그 해외에서 신세진 외국인들한테 그분들이 한국에 가끔 방문하시거나 내가 다시 가서 인사할 때 정말 한국적인 거 선물하려면 옛날에 정말 너무 한심했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거나 또는 일부 그 온라인에서도 내가 이제 캡처해 놓은 그 우리 전통 이걸 파는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예쁘죠. 정말 잘 만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쉽게 살지도 못해요. 그 방가사유상 그 네. 피규어 있잖아요. 그게 매출이 10억이 넘었는데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BTS RM이 그거를 이제 자기도 와서 못 사가지고 보라색, 아미 색깔. 네. 그래서 심지어 아미랑 이제 콜라보도 하면서 엄청 더 인기를 끌고 왔는데 아무튼 이게 뮤즈라고 하거든요. 뮤지엄 굿즈 합성해가지고 뮤즈라고 하는데 지난해 사상 최초로 200억을 달성을 했대요 매출을.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만 지금 114억 8천만 원을 팔았다고 하니까 좀 약하네요. 한 2천억 팔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그 수치가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이렇게 캐대현 전에도 박물관 방문객 숫자로 국립중앙박물관이 4위, 5위권에 이미 전 세계. 있었더라고요. 네, 전 세계. 6위. 아, 루브르, 메트로폴리탄 이런 거 저로 가라 그래. 어디? 아시아는 저기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미 그러고 네,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스 거 다 훔쳐다가 가지고 몇 개 걸쳐놓고 말이야. 그 자식들, 안 돼. 그 연간 회원권 끊어놓고 한 번도 안 갔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딱 공개가 되고 갑자기 박물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리고 특정 호랑이가 너무 많이 팔리니까 그게 다 이제 캐대원에 나오는 거예요. 네, 계단에 나오는 파란색.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일시적일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문화가 정말 정말 높이 올라왔고 뭐 캐대원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계속 이어져야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그래서 오늘 좀 더 많이 이야기가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아까 국가도 다변화됐다. 그다음에 품목이 네. 다변화됐다. 특히 그러면서 뭐 인생 네컷 그리고 뭐 국중박 이야기도 했는데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지역도 다변화됐다. 조금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싶은 게 관광산업 측면에서 전부 다 굉장히 좋은 네, 네, 네. 징조들인데 사실 굉장히 네. 좋은 징조들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유커들이 오셨을 때 사실 굉장히 수도권 서울 집중 현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보면은 부산이요 외국인 결제 증가율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39%로 전국 평균보다 11% 포인트 높다라고 아니 하더라고요. 제가 좀 조금 돌아다녀 봤잖아요. 진짜 부산만한 도시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오늘 화가 나신 거 아니죠? 왜 부산에 안 가는 거야? 부산 진짜 끝내줘요 진짜. 운전하면 부산 구도심 막 도로. 기본적으로 조금 우리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쉬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산에 안 가는 부산 좋죠. 구조적인 문제. 네, 부산이 좋아. 볼 게 없고 뭐 먹을 게 없고 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셋째가 부산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형님은 태명을 해운이라고 지으라고까지 저한테. 해운대에서. 응? 해운이? 비슷합니다. 놀랬어요, 그냥. 네. 19금인가요? 네. 오늘 편집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편집하지? 아닌가요? 아이가 생긴 것처럼 인류에게 중요한 게 있나요? 나 웬만하면 얼굴이 잘 안 빨개지는데 지금 약간 달아오르는 지금 느낌이 귀가 있어요. 좀 빨개지신 것 같아요. 야, 씨. 그래서 부산에 올해 상반기 2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 관광객? 네 외국인 방문객이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지? 이제 돼지국밥 먹을 때마다 카드, 아까 그 사람들 말씀드렸던 자기들 카드를 카드 쓸 테니까 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대만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순이라고 합니다. 대만,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필리핀. 네, 이렇게. 필리핀 특이하네. 네, 그렇죠. 태국 사람들이 오면 태국 사람들이 뭐 돈 얼마나 쓸까?
뭐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야지 돈 많이 쓰지. 1인당 객단가가 우리가 태국 가서 쓰는 것보다 태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쓰는 게 훨씬 더 비싸요. 그래요. 소득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오거든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가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1인당 관광 지출이랑 1인당 관광 수입액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1인당 관광 지출액보다 네. 1인당 관광 수입액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외 나가서 쓰는 단가보다 외국인들이 한국 들어와서 쓰는 단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2025년부터 쭉 이어지고 있어요. 6개월 내내. 근데 왜 경상수지는 아니 관광수지는 적자죠? 숫자 그거는 이제 때문이죠. 숫자가 네. 모수가 작으니까 네. 그렇구나. 모수가 더 크니까 나가는. 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가니까 나가서 덜 지금. 쓰지만 1인당은 객단가는 덜 조금만 쓰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 네.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네, 지금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이게 좀 왜 그럴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제일 많이 객단가를 쓰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아직 100% 회복도 안 됐고 유커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이 그 1인당 돈을 쓸까? 네, 어디다가?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높아진 이유는 뭘까? 요게 전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봤을 때 아 이거구나 하고 봤던 게 이제 K 메디컬 이거를 또 빼놓지 의료. 않고 이야기할 수 많이 가죠. 없죠. 정말 많이 가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의료관광 100만 시대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의료관광 지출액이요 1인 평균 641만 원 수준이래요. 이게 진짜 부가가치가 높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그 우리가 실제로 메디컬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뭐 피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건 저 정말 개인 네. 경험담인데요. 제가 사실 이제 입국한 지 얼마 안 됐, 이제 꽤 됐네요. 아무튼 그런데 입국장에서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입국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백인 부부셨어요. 노 부부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칭칭 감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아. 더현대도 보면 외국인들 와서 칭칭 감고 쇼핑해. 예, 여성 그러니까 와이프 분께서는 네. 코를 이렇게 가르셨고요. 그래, 성인 이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 티가 나요. 네, 남성분은 이제 리프팅을 하셨나 봐요. 이렇게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두 분이 사이좋게 한국에 오셔서 저렇게 보통은 이렇게 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다니는데 여기는 이제 해외니까 날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크게 하루 이틀만 지나서 이제 퇴원을 하시면 큰 수술이 아니면 뭐 바로 당일 퇴원할 거 아니에요? 뭐 쌍꺼풀이나 뭐 코 세우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아깝잖아. 4, 5일 있으면 코 세우는 거 큰 수술 아니 아니에요? 엄청 큰 수술이에요. 당일 퇴원하네. 미안해. 쌍꺼풀은 당일 퇴원해요. 여기다 뭐 이렇게 실리콘 넣는 거야 뭐 네. 금방 될 것 같긴 그런데 한데. 이제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관광도 하고 싶겠지. 조금 괜찮으면. 그래서 그걸 또 개인적인 경험도 보고 제가 네. 좀 트렌드를 연구하기 위해서 좀 사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많이 돌아다니는데 진짜 외국인들 제일 많은 곳이 피부과입니다. 성형외과고. 우리 그래서 부가세 10% 감면해 주는 거 없앴잖아. 네, 맞아요. 이제 곧 이제 뭐 그거 없어도 치료되는 온다. 거죠. 네. 오늘도 사실은 제가 오전에 그 증권방송 방송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렇게 우리 부스팅하는 회사 리쥬란이라는 거 파는 회사, 그 회사에 뭐 이런저런 분석 얘기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외국의 유명 연예인 미국에서 지금 허가 안 났거든요. 맞아요. 네, 허가가 이번 안 나서 걔네 FDA 승인을 못 받았어요. 승인을 못 받아서 주가가 좀 이렇게 출렁였는데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와서 맞는다 뭐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연예인들도 한국에 와서 리쥬란 맞고 나서 그거 후기 막 올리고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은 이전보다 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고 소비처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서 저도 그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돌려서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이 트렌드를 잘 읽고 뭔가를 하시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고 이걸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서비스를 좀 강화하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다. 최근에 보니까 퍼스널 컬러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거 네, 많이 컨설팅 받으러 엄청 많이 가요. 그래서 틱톡에 보면은요. South Korea Eternity 해가지고요. 뭐 어떤 게 있냐면요. 한국 가면은 코스가 있는데 일단 두피 스칼프하고 그다음에 퍼스널 컬러 진단 받고 퍼스널 컬러 진짜 많더라고. 근데 그건 내 색을 진단 받으면 이제 뭐예요? 옷 입고 화장할 때 저희는 이제 화장 별로 안 하지만
어떤 파운데이션 몇 호를 쓸 것인가. 매주 내가 뭐- 화장하는 사람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옷을 매칭시켰을 때 뭐가 더 잘 훨씬 어울리는지. 더 자기한테 잘 어울려 보이느냐, 뭐 이거죠. 네. 그런 걸 다른 나라에서 못하고 우리나라 와서 해야 한다 이거죠. 네. 물론 다른 나라도 하는 데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준다. 와서 이렇게 퍼스널 컬러 해주면서 화장도 이렇게 해주고 이게 제일 잘 어울리시죠? 뭐 앞으로 이렇게 해라. 매뉴얼을 알려주는 거네요.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의상 선택하실 때 네. 노란색을 하셨을 때랑 파란색을 하셨을 때랑 얼굴이 빛이 나는 정도가 다르실 거예요. 정확하게 퍼스널 컬러 진단하시고. 저는 약간 밝은색이 잘 어울리는 네. 받아보진 않았지만 이제 네. 저는 그냥 다 잘 어울려요. 인물이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뭘 어떻게 이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퍼스널 컬러하고. 네, 그래서 정말 두피 관리 받고. 두피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피부과 가고 성형외과 가고 그다음에 올리브영 가고 이렇게 코스가 따다닥.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코스랑 전혀 달라진. 올리브영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모 회사가 CJ잖아요. CJ가 이 올리브영을 원래 따로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얘네 따로 우리가 이제 그 이슈까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할해서 상장하고 좋은 회사 따로 상장하고 막 이런 것과 관련돼서 주주들의 배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 있다 그래서 상법도 개정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상장하기도 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CJ 안에 밑에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물적 분할이 돼 버리네. 아니 떼져 있어요. 떼져 있어요. 있는 회사를 이제 아예 합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합병을 기정사실화하고 CJ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올리브영밖에 없다. 그럼 이제 CJ 주가가 올라가겠네. CJ 계열사 중에 지금 현재 살아남아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 있는 데는 올리브영밖에 CJ가 없어요. 되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다들 이게 수익성이 낮은. 맞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이유가 말씀드리고 꼭 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 우리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팝 데몬 헌터스 터지고 막 문화적으로도 엄청 막 관심도 많이 받는데 그래도 어쨌든 적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제가 뭐 디테일하게 뭐 품목도 다양해지고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터져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수익성을 개선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진짜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캐대온을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왜 롯데타워가 없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없어요. 롯데 협찬을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뒷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뒷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 제작사에서 찾아가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저 그건 몰랐는데 그냥 던진 말인데 맞아요? 아니요. 천재 이루를 놓쳤군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했다라는 그래서 롯데가 참 정말 기회를 못 잡았다라는 물론 말을 했는데 사실 그걸 전혀 없었대요. 그런 이야기가 그거는 없었대요. 실제는 아니다. 실제는 와전된 아니고 거고. 와전된 건데요. 네. 롯데 측에서 말을 했대요. 이거 워낙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찾아온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 근데 우리도 너무 아쉽다. 우리 그렇게 안 유명해. 우리한테 안 찾아왔었어. 뭐 약간. 좀 올라왔으면. 그러니까요. 사실 물론 남산타워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관광 지역들이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낙산공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말 뭐 그래서 실제로 캐대온 공개 이후로 이제 트렌드 단어들 중에 이런 단어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낙산공원이라든지 뭐 남산이라든지. 실제로 그런 데를 찾아간다는 네, 실제로 거죠. 찾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든 생각이 와 정말 아쉽다. 롯데가 이번에 이거를 못했든 안 했든 하는 그거는 아주 뭐 안 하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지만 왜냐면은 저도 그거를 정말 와 이게 대단한 PPL이 참 중요하다라고 딱 느꼈던 영화가 우리 왜 스파이더맨에서 네네. 슉슉 돌아다니면서 이제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딱 삼성이 딱 뜨면서 한 7초 동안 그걸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작사에서 여기 이제 소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다른 회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스파이더맨은 소니니까 네, 소니 픽처스 거니까.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타임스퀘어 임대하시는 분들이 광고비 떨어진다, 안 된다, 원래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강하게 하면서 어쨌든 삼성이 그 수혜를 본 수혜를 거죠. 본 건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그때 조금 우리가 물론 이렇게 터질 줄 전혀 몰랐겠지만 이 PPL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은 막 되게 짜잘한 PPL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뭐 그게 가치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고부가 가치의 산업과 관련한 PPL을 정말 전략적으로 좀 기민하게 사실은 뭐 할 수 있었다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몰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단 우리 컨텐츠만 아니고 전 세계 컨텐츠에 가서 그걸 해보려고. 그리고 롯데물산도 네. 롯데 123층이 이제 롯데물산 건데 롯데물산도 이걸 뭐 어떻게 해보려고 뭐 마라톤 대회 같은 것도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경남도가 중국인 관광객에게 5만 원인가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 경제신문이라는 곳에서 그 비판을 했어요. 그럼 댓글은 또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뭐 중국인 정치인이 뒤에 있다, 돈 먹었다. 정말 이 유화적인 생각이에요. 돈이 되면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자치단체도 중국인 아니라 누가 와 인도 사람이 누가 오든 아니 뭐 화성인이 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태국 사람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태국은 소득이 9,000달러예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요. 중국에 사람들이 한 4천만 명 와요. 근데 더 잡고 싶으니까 2선 도시, 3선 도시에 공항 이 전기선이 없는 노선에 전세기에 재정을 투입해요. 그 항공료를 얼마를 대줘요. 태국 중국은 15,000달러 국가고 태국은 9,000달러 국가라니까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중국 사람한테 5만 원씩 주느냐, 정치인이 중국 돈 먹었다. 뭐 이런 댓글이나 쓰고 있고 그걸 유도하는 기사나 쓰고 있고 그 네이버에서 그거 조회수 올리고 있고 한심한 거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제신문이라는 곳이 진짜 한심한 거예요. 정말로 한심한 거예요. 그 인식이.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갑자기 좀 중국 이야기가 생각나서 좀 연결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번에 국중박이 되게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보면 우리 보통 네. 뭐 루브르나 박물관 갔을 때 굿즈 사잖아요. 사는데 다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이거든요. 그러네. 그런데 이제 국중박은 그걸 하지 않았대요. 다 무조건 국내 국내 제작했다는 제작 거죠? 회사들로만 해서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이 예술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싶다라는 의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기념품들이 상당히 표현하더라고요. 비싸요. 비쌉니다. 근데 비싼 값을 해요. 정말 예쁘고 제가 뭐 외국인들에게 그걸 선물해봤자 얼마나 해봤겠어요. 근데 받는 분들의 표정이 보통은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깜짝 놀래요. 네,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정이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사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나오셔가지고 네. 정말 잘 설명도 해주셔가지고 저도 와 이게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이걸 실현해 나가는 그 뒤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었다는 것도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관광 수지 적자는 개선이 되면 좋죠. 그 말은 우리가 나가서 보는 거가 줄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나가서 많이 봐야 하는 거고 돈을 써야 하는 거고 부자 나라가 될수록 우리 화폐 가치가 그 굉장히 합리적 판단이에요. 우리 동일 화폐 가치로 다른 나라를 가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뭘 사는데 유리하다는 합리적 판단에 그러려면 우리 화폐 가치가 계속 올라야 되는 거고 우리 화폐 가치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재화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는 거고 서비스 이용하려면 주로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거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도 잘 되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화폐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돈으로 태국을 가면 훨씬 유리하겠네. 이 돈으로 파리를 가면 전에보다 훨씬 내가 좋은 호텔에서 자겠네. 이게 굉장히 합리적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뭐든 적자는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러니 우리가 해외를 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외 이제 수출 제조업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워낙 큰 덩어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해외에 더 나가게 된다. 이건 뭐 경제학에서 너무 당연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좋은 계기인 것 같아서 캐대언이 네. 캐대언도 그렇고
현재의 모습도 그렇고 캐대언이 이제 더 폭발력을 만든 거지. 트렌드는 이어지고 있었거든.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얘가 이제 약간 더 촉매가 돼서 더 팍 터졌으니까 이 터졌을 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아까 얘기한 객단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와서 이것도 좋네, 이것 해보니까 이것도 좋네 하고 돈을 좀 더 쓰고 가게 만드는 그게 필요한 것 같다. 네. 지금 이제 홍대 앞에 가면 정말 외국인 관광객이 어디를 들어가지 할 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밤에 이제 홍대에서 홍대 정문 앞쪽으로 가면 밤에 이제 클럽 문화가 있어서 젊은 층에게는 저는 그런 문화는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근데 낮에 이렇게 홍대 앞을 다녀보면 뭐 아주 싼 그 의류 같은 거, 물론 중국산이죠. 희한하죠. 그 중국산이나 뭐 굉장히 저렴한 의류들 싸게 파는 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삼겹살 같은 코리아 바베큐도 역시 뭐 제가 볼 땐 수준이 높은 우리 문화를 파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굿즈를 팔아야 되는데 마땅히 팔 게 없으니까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파는 가게들이 있고, 사실은 여기 와서 아직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족 단위 뭐 심지어 요즘은 뭐 이슬람계 쪽 아랍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 뭘 보고 가지? 약간 미안한 생각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아까 김정 기자 지적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이제 시장이 이렇게 넓어지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요. 예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같은 기성세대가 10년 전에 강화도나 뭐 여수나 가면 이렇게 좋은 자연의 바닷가에 산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펜션에 민박한다, 에어비앤비 한다 이렇게 해쳐놓고 생긴 건 다 똑같아. 펜션들 다 100개하고 지어가지고. 그러니 이러니 경쟁력이 없지. 나가보면 식탁은 전부 횟집하고 닭백숙밖에 없어. 한국 사람들 2가지밖에 안 먹는 줄 똑같았는데 지금 지난 10년, 15년 동안 보면 강릉 변한 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 카페 양양도 굉장히 서핑을 중심으로 해서 됐고, 에어비앤비도 뭐 하룻밤에 30만 원 받는데 그 값어치를 하는 시골집인데 정말 바닷가에 이렇게 통유리로 정말 너무나, 그래서 파도를 그냥 온몸으로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가보지 못하고 SNS에서만 사람들이 이제 하도 자랑을 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고 캐대원 때문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관광도 경쟁력을, 일본이 제조업들 굉장히 다 힘들어지면서 관광 GDP에서 관광 매출이 계속 올라가요. 우리도 이거 놓칠 수 없는 시장이고, 맞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잘할 것 같아. 잘 만들어. 정말 잘하죠. 이거 살짝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카멜 커피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카멜 커피가 PPA입니까? 아니요. 낙타할 때 그 카멜. 네, 정말 그 카멜인데요. 그 카멜이 최초죠. 한국 카페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유의미하게 LA에 지점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LA 지점에서. 근데 그때 제가 참 재밌게 봤던 현상이 뭐였냐면은 2019년쯤에 카멜 커피에서 메뉴판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욕을 좀 먹었었어요. 뭐냐면은 MSGR, 뭐 아메리카노 다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메뉴 중에 하나가 진짜 MSGR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MSGR. 미숫가루. 미숫가루.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언론에서 좀 욕을 했었어요. 아니, 우리 위대한 한글을 냅두고 굳이 이렇게 어렵게 왜 우리 영어로 써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카멜이 LA 가서 진출하면서 제일 인기 있었던 메뉴가 MSGR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저는 경쟁력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 간판 숲 있잖아요. 우리 너무 지저분하게 특히 평촌이나 분당 신도시의 상업지구 가면 건물이 그냥 간판으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택적법이라는 희한한 법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도시계획이라서, 선진국 사람들처럼 수백 년 동안 도시가 발전한 사람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교회만 있고 여기는 슈퍼만 있는데 여기는 뭐 노래방, 모텔, 뭐 이런 유흥업소가 모여 있게끔 하는 그런 빌딩들이 10층에 그 모든 상업시설이 들어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마치 그 상업시설의 자판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냐, 도시의 흉물이다. 도시계획 관점에서, 건축 관점에서 보면 또 간판도 너무너무 불규칙해서 요즘 자치단체들이 다 이쁘게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외국 진짜 사람들 신기했어요. 그런 어떤 복잡하고
무질서한 한국만의 못 보던 감성이라고 거니까. 하더라고요. 그게 그중 핵심은 문자예요. 문자예요. 우리가 방콕 가서 사실 방콕도 어떻게 보면 무질서해서 아까 그 무질서가 먼지 맛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멋이라고 하는데 그 간판이 만약에 한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한테는 그게 간판이 한글이면 아무 멋도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게 한글이라 그게 그 이국적이고 이질감이 있어서 그게 홍콩이죠, 멋있는 홍콩. 거거든요. 홍콩의 그 간판들을 우리가 얼마나 그 멋있게 그러니까요. 했을까요? 그 셀럽들 오면 이렇게 이게 한국 간판 밑에다 이렇게 셀카 찍는데 보면 우리말로 보면 주차 금지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멋있는 거예요.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 경제 맛집의 트렌드 이 박사. 저는 김원장 기자였고요. 저는 김큐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